별을 보고 싶어서 비록 우주선을 만들진 못했지만 불꽃 하나 피어올린 것도 의미 있겠죠? 마음정원 모종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저번 주말에 업로드 되어야 할 방송이 이번 주에 돼서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녹음을 한 시점은 토요일 새벽이었지만 막상 처음 녹음을 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방송 녹음보다 후에 앞에 뒤에 들어가는 피아노 연주 음악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음악 소개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노래에 대해서 알게 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연주된 곡은 문 리버였어요. 그리고 끝에 연주된 곡은 오브 더 레인보우였습니다. 그 부탁한 언니에게 전혀 신청곡을 한 것도 없었고 한 20초 정도로 짧게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음악을 신경 써서 연주해 주신 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대본 작업하는 날과 방송 녹음하고 편집하는 날 이렇게 2번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작심 3일도 100번이면 1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저만 들어봤나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완전히 아직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항상 시작하는 게 맞나? 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은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렇게 컴퓨터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다들 지내시나요? 저는 장염이 너무 심해졌어요. 제가 원래 만성 장염을 갖고 있는데 요새 또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는지 장염이 너무 심해져서 요새 흰죽만 먹고 이제 다시 아주 조금 괜찮아져서 비빔 좀 괜찮아져서 야채죽을 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먹방 방송 요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 중에 비빔면을 먹는 방송이 있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먹었다가 더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비빔면이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라면처럼 그 인스턴트 면이기도 하고, 근데 소스 때문인지 더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도 많이 쓰리고. 그리고 본 주제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아직 미숙한 점이 많더라고요. 물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갈 것 같아서 집중이 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본 쓰는 일에 더 치중을 둬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만나기로 했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사주팔자를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은 입니다. 저는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이럴 때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저에게 진짜로 필요한 딱 그 마음에 와닿는 문구를 받을 때까지 책에서 하염없이 삶에 대한 그런 정답을 찾곤 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을 때 사주책까지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제가 행동하는 게 다른데요. 정리하자면 저는 지금 이 시기를 보내면서 특히 아주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잠만 자다가 잠도 자기 싫을 때도 있어요. 가끔은 멍한 상태로 울다가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힘내라는 말이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를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제가 조언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잠만 자고 어쩔 때는 잠도 자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책이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고,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제 마음 정원에서도 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괜찮아질 때가 되면 머리가 아픈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조금씩 많이 읽으면서 저에게 도움될 만한 글귀들을 미친 듯이 찾아 읽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명리학, 사주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가 사주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주 팔자, 음양오행, 토정필결, 이런 게 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사주 명리학은 역학의 한 분야로 음양오행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조차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역학이란 한자로 바뀔 역자를 써요. 역이라는 한자는 제가 한자를 사실 잘 모르는데요. 이때 처음은 아니겠지만 정말 한자를 어릴 때 배우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영어랑 한자 중에 한 개는 꼭 배워라. 대신 한 개는 포기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자를 포기했습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근데 영어도 비슷하게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를 외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은 한자를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상형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이라는 글자는 월과 일, 그리고 월과 일이면 태양과 달, 이런 모양이 합쳐진 한자예요. 즉,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 것을 반복하는 자연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역이라는 한자의 기원은 도마뱀을 형상한 상형문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마뱀을 만물의 변화라는 상징이 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역학은 정리하자면 변화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공대생이에요. 그래서 역학이란 어원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 특이했어요.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역학하면 저는 기술적인 부분만 항상 떠올렸었는데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역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 명리학은 역학의 한 분야로 음양오행의 바탕을 두고 있다 했으니까 음양오행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음양이라는 단어는 미술, 특히 화장할 때 들어본 단어예요. 화장할 때 쉐딩 같은 걸로 얼굴에 음양을 준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술할 때도 많이들 표현하고 있는데 밝고 어두움을 뜻하는 뜻이에요.
즉 사주에서는 상반되는 성질을 의미해요. 그리고 오행은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5가지 원소를 말하는데 화, 수, 목, 금, 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주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1월은 하루가 바뀌는 변화를 뜻하고 나머지 물, 불, 나무, 쇠, 흙은 우주의 원기이며 무형과 유형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제가 너무 종교스럽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거를 믿느냐 마냐 이런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같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사이비 종교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주 명리학이란 말보다 사주 팔자, 토정 비결 이런 말에 더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주 팔자란 무엇일까요?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것은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포함해서 4개의 기운을 봅니다. 따라서 이를 사주라고 말하게 돼요. 또한 이를 60갑자를 통해 연, 월, 일, 시가 각각 2글자씩 이름을 붙여지게 돼서 8글자 8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글자인 사주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토정 비결은 무슨 뜻일까요? 토정은 사람의 호입니다. 토정 이지암 선생의 사주로 풀이한 세 운수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토정의 비결, 즉 토정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역학 속의 사주, 그리고 우리가 들어본 음형 오행, 사주팔자, 토정 비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음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진맥을 받게 되고 체질에 따라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인 이렇게 분류를 해요. 태와 소는 겉과 안에 있는 사람 안에 도는 기운을 말해요. 양이는 해, 불, 나무, 여름, 낮, 덥다를 의미하고 그 반대의 성질을 가진 음인, 물, 쇠, 겨울, 밤, 춥다를 의미합니다. 사실 양이는 남자, 음이는 여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자이면서 적극적인 양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은 수직적인 구조인 군대식 문화가 자리 잡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로 소양인이거든요. 겉으로는 소극적이지만 속으로는 기본적인 성질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남성스러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느낀 점에 아주 중요하게 다룰 부분입니다. 쉬운 설명을 해드리고자 넣은 예시이니 끓어오르시는 차를 닭을 참으시고 후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신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면 해마다, 계절마다, 각각의 날마다 돌아가는 기운이 있어요. 이 기운과 저의 기운이 얼마나 맞는지 점수를 매기게 돼요. 확률로서 아마 매기게 되겠죠? 얼마나 이 날은 운이 좋다, 몇 %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운수예요. 그리고 연인들끼리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기운을 살펴보고 얼마나 조화를 이루었는지, 게다가 그 사람과 내가 만난 시점이 적절한지에 따라 천생연분일지 아니면 나 상대방은 상극이라 만나면 싸움이 잦을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이제 사주란 무엇인지
알쓸 신잡, 즉 알아두면 쓸모없지만 신기한 잡학사전처럼 알게 되었죠. 사주에서 궁금한 점들을 먼저 해결해보고 갈게요. 인생 무상 속에서 사주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라는 질문으로 이 주제를 잡아봤어요. 결국 그러면 저희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배우려고 했지만 공부하는 자세로서 꼭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공부하려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책을 그냥 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펼쳤던 책이기 때문에 꼭 100% 다 맹신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어떤 책을 읽던 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책을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꼭 비판적인 게 나쁘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이 책의 말하는 바를 100%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합쳐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방법 그 자체도 비판적으로 책을 읽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은 도화살이라는 단어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는 도화살 메이크업 이런 것도 있죠? 약간 붉고 화사하고 촉촉하고 그렇게 볼에 블러셔를 좀 많이 하는 메이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도화살이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바람기가 있는 기운이라고 사주에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사주는 신기하게도 실제 연예인이나 예술가에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여자가 도화살이 있으면 남자 때문에 망한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다 사실 옛말인 것 같아요. 진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넘치는 매력을 장점으로 살리면 개성으로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은 대외 활동 같은 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운이 절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현 시대를 살면서요. 그리고 역마살이 있는 사주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나요? 역마살이라는 단어를 그때 배운 것 같은데 집을 나가서 정처 없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삶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처 없이 밖을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었는데 사실상 요새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승무원이나 관광 가이드 같은 직업을 갖게 되면 천생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여행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방송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주가 인생이라는 지도에 나침반이라는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제 인생의 보물섬을 찾아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의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는 소양인이었어요. 사주 팔자를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 앞날이 훤히 보였죠. 아니요, 앞날이 깜깜해서 안 보였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따져보진 않았지만 왠지 제 사주에는 도화살도 있고 역마살도 왠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도중 제가 생각했던 마음을 굳게 다지게 된 일이 있었어요. 더 이상 힘들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외치면서 제 인생을 탓하고 하며 사주책을 들여다보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인터넷 강사님의 사주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 경험이었는데요.
강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주를 봐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사주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왜일까요? 혹시 직접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제 방송에도 음성으로 넣고 싶었는데요. 이게 저작권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가져오지는 못하고 제가 영상 링크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제 방송을 듣기 전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셨다가 링크로 보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는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80%는 사주가 잘 맞는다. 그들은 난대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주가 맞지 않는 20%의 사람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산다. 그래서 난 내 사주를 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에는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굳이 미리 정해졌다는 삶에 집착하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솔직히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아니라고 외치고 싶지만 네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계속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정말 개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정말 좋은 사회겠지만 사실 살다 보면은 그런 개성이 안 좋게 보여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튄다고 말을 하거나 안 이쁘게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개성을 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변화를 추구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자신을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탓을 하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신을 자꾸 잊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어떻게 많은 방송들이 그리고 좀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런 라디오 방송들 그런 아니면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은 다양한 해결책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일은 많이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들어줄 수 있을 때는 정말 한없이 진심으로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기가 어려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을 가져오려고 해요. 그 용기라는 게 사실 이 방송을 듣는 것 자체도 큰 용기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어둡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운동하라는 그런 말도 힘들고 버겁게 들리다시피 저도 지금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 저는 하루의 목표가 하루 3끼 챙겨 먹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긴 한데 흰죽 아주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죽을 먹는데 인스턴트로 가끔 사서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를 다 못 먹겠어요. 그리고 맛이 더 강한 거나 참기름이 들어간 거는 비려서 냄새가 갑자기 비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찬 음식을 절대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딱 그것만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잠들어서 아침마다 제 애완동물 고슴도치를 챙겨주고, 그리고 아침밥 먹고,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타는 것마저도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다고 시작한 것 자체도 좀 더 밝아지고 싶다라는 어떤 그 마음 저 깊은 구석에서 그런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로 무슨 이익을 내려는 꼭 시작한 것도 아니거니와 저도 오히려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많이 스스로 응원을 받고 있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계획한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 자체도 저에겐 큰 도전이고 용기이고, 그리고 이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것도 저에게는 큰 양식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요. 그리고 많은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단어조차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들 고통스럽고 많이 좌절했을 것 같은데, 그런 슬픔들을 겪으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많이 힘드네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조그맣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저번 방송 때 제가 느꼈는데 하나하나 끊기는 게 없어서 많이 번잡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그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사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편집만 이렇게 나눠서 녹음하고 있긴 한데요. 이 소리가 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들으시면서 뭔가 사이사이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은 소리 같은 걸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가면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오셨나요? 저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미리 걱정하는 게 제 성격이라서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지금 성인이 된 시점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성격이 바뀌는 시점은, 바뀔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정말 자기가 크게 노력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마음 먹지 않는 이상 바꾸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맞춰갈 수 있어도, 뭔가 상대방이나 어떤 사회에 맞춰갈 수는 있어도 그게 자기의 진심인 성격이 되기에는 좀 버거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성격들을 바꿀 수는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성격들을 활용해서 저는 조금만 달리 바라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미리 걱정한다는 생각을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장점으로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한 번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려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라고 하면 너무 부담될까요? 다음 방송 때까지요. 저도 다시 한번 다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생각해보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져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 오프닝 멘트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오프닝에 계속 이 말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을 보고 싶어서 비록 우주선을 만들지 못했지만 불꽃을 하나 피워올리는 것도 의미 있겠죠? 라는 이 말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솔직히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다는 전제하에요. 하지만 별을 보고 싶어서 제가 비록 우주선은 만들지 못하겠죠. 공대생일지 모르지만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자서 이런 일을 계획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제가 불꽃을 하나 피워 올린다는 것도 그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 옆에 아름답게 수놓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항상 오프닝 멘트에 쓰려고 해요. 그 다음에도 또 어울릴 만한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만 읽는 게 과연 좋은 걸까? 혹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만 보는 게 좋은 걸까? 라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다들 생각하실 때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이나 그런 만화나 영화에만 푹 빠져서 읽는 게 과연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사실 저도 항상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소설 이런 식으로 그 근현대사 소설을 예전에는 많이 읽었었어요. 단편 소설을요. 근현대사 단편 소설을 읽으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일부러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 때문에 더 진심으로 그런 소설들이 와닿게 됐고, 특히 저는 그 소설뿐만 아니라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져와서 읽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와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한 권씩 추천해 드릴게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네요. 근데 이번 주에도 약간 책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는 좀 영화에 비중을 많이 둬서 얘기를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도 자신의 마음 정원을 예쁘게 가꾸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종삽의 마음 정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에 노래가 또 나올 거예요. 오버 더 레인보우를 들으시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